저는 팔란티어 지금 시작이라고 봅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왜냐하면 미래의 지수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 지수를 보고 한 40만 되면 투자해도 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얘네들 지수가 한 84 정도 될 겁니다. 저는 돈 있으면 계속 산다. 한번 들어간 회사는 나오질 못합니다. 거의. 데이터를 줘서 계속적으로 프로핏을 내게끔 만들죠. 네. 그 팔란티어의 킬러 알고리즘이라는 게 뭔지 이거 좀 설명해 주세요. 킬러 알고리즘은 예를 들어서 이제 온톨러지 그 팔란티어에서 만든 거를 기본으로 깔고 있는 건 맞고요. 그들이 쓰는 게 이제 두 가지 프로그램인데 라벤더라는 게 있어요. 라벤더. 네, 라벤더라는 게 있고 하브소라라는 게 있어요. 하브소라는 주로 뭐냐면은 건물이나 이 연구실 같은 데에 그 군사 뭐 건물 이런 것들을 타겟해서 이제 폭발을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브소라는 히브리어로 히브리어를 이제 영어로 번역을 하자면 가스펠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G-O-S-P-L-E, 가스펠. 그걸 이제 히브리어로 그냥 자기들이 알아듣기. 라벤더는 뭐 라벤더 칼라, 뭐 라벤더 뭐 아시잖아요. 들어본 것 같아요. 네, 보라색을 전부 라벤더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명명을 붙여서 패키지를 쓰는데 라벤더 같은 경우에는 사람을 추적하는 겁니다. 사람을 추적해서 그러니까 허마네이 같은 경우에도 허마네이는 칼리프라고 얘기를 해서 그 종교 지도자면서 아마 정권의 최정점에 있을 거예요. 근데 정치에는 관여하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허마네이 그 입김이 대통령을 좌지우지하죠. 그러니까 이란 같은 데서 뭐 문제가 일어나고 뭐 사고가 일어났으면은 대통령 바꿔야 되지 않아 이렇게 쓱 흘립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그냥 바뀌어요. 그 정도의 뭐 영향력이 있는 사람. 영향력이 있죠. 그러니까 셰리프라고 그러는데 그 셰리프가 일대 셰리프가 모하메드라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이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두 번째 사람, 세 번째 사람, 네 번째 사람인데 네 번째 사람이 이제 알리라고 자기 족하면서 자기 사위가 됩니다. 그래서 핏줄로 내려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시합하고 아니다 2대 3대도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순입니다. 이것도 얘기하려면 또 3박 4일 걸립니다. 네. 그래서 네. 다시 킬러로 간다 그러면은 피터 틸이 얘기한 온톨러지를 기본으로 놓고 그 안에서 변형되게 쓰고 있는 것들이 라벤더와 그다음에 하브소라. 네, 하브소라라는 거를 가지고 건물과 사람을 추적을 한다. 허마네이도 너 어디 있는지 나 알아. 그게 라벤더에서 나오는 인포메이션들이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지난번에 트럼프가 야, 너 이란 대통령 너 어디 있는지 알아. 나 죽일 수 있어. 근데 지금은 안 죽일게.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게 다 보여준 거라는 거죠. 라벤더에서 이번에 이제 최근에 이스라엘에서 공격하면서 주요 핵심 그 핵 개발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한꺼번에 죽은 이유도 이런 시스템이 있었기 때문인 건. 그건 되게 어떻게 찾아내느냐 하면요. 이메일이나 뭐 이런 것들 아니면 그 SNS 그 다음에 감청 이런 걸 통해서 전부 다 찾아냅니다. 네, 그래서 단어의 연결 아까 온톨러지 얘기했듯이 그 사람이 무엇을 하는지에 대한 릴레이션십을 찾아내고 그 릴레이션십에서 추론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추론 이제 좀 잡히시죠? 네네. 어떻게 가는지.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지금 현재 어디 있구나. 아니다. 이 사람은 지금 저기에 있다. 이유는 감청된 내용이 제일 마지막 감청이 여기서 일어났는데 이 사람 목소리는 그 데시벨로 따졌을 때 가짜 목소리고 비슷한 목소리고 진짜 목소리는 이거다. 뭐 이러면서 찾아내기 시작합니다. 근데 킬러 아이템 중에서 이제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될 게 뭐가 있느냐면은 그거를 쫓아가면서 컴퓨터 스스로 AI 스스로가 결정한다는 데 있어요. AI 스스로. 네. 그 인간이 어느 정도까지 컨트롤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요. 안 한 얘기예요. 근데 아직까지는 인간이 컨트롤하는 시스템으로 가고는 있어요. 근데 그 한계점은 전쟁이라는 거는 사실은 국제법하고 별로 관계가 없이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힘센 놈이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국제법이라는 게 잘 통용이 안 되는 게
예를 들어서 국제법을 하다가 미국이 빠져나간다. 그럼 누가 말 듣겠어요? 그렇죠. 지금 유엔 같은 데가 이제 아니 나 관심 없어 뭐 이러니까 지금 난리가 나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힘 있는 나라, 그래서 안전보장이사회가 있는 거고 그 힘 있는 나라들이 얼마나 신경 쓰고 들어와서 인벌브를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지. 국제법에서 지금 그 남중국해 같은 경우에 중국이 그 암초 같은 데에다 시멘트 부어놓고 그게 이제 비행장으로 쓴다. 우리 거야. 그런데 그거를 미국 빼놓고는 그 근처를 가는 배들이 없지 않습니까? 그게 국제법이에요. 그러니까 국제법으로는 어떻습니까는 별로 의미가 없다.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질문 중에 국제법은 어떻게 해야 되나? 국제법 위반이죠. 네, 보면. 그러니까 전쟁에서 이게 과연 국제법을 위반했다고 잡아갈 수 있을까요? 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전쟁이 만약에 됐을 때 방금 얘기해 주셨던 대로 AI 기술을 이용해서 자기가 스스로 판단하는 거죠. AI가 이제는. 그래서 얘 여기 있고 쟤 저기 있고 뭐 해서 그냥 제 공격해버리면 사람이 손을 떠나서 우리가 그 약간 위험할 수도 있지 막 이런 생각을 하는 모든 기술이 진짜 위험해질 때는 전쟁일 때인 것 같더라고요. 정말로 야 이거 우리 대량 살상 무기 이런 거 쓰지 말자라고 얘기했지만 쓰면 쓰는 거죠. 드론으로 사람을 어떻게 죽이냐? 죽이면 죽이는 거고 AI로 사람을 죽이면 죽이는 거예요. 전쟁에서는요. 근데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알기 못하는 사이에 AI가 진짜 전쟁에 깊숙이 들어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드론 같은 경우에 드론에 이제 락인 시스템이라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사람을 위에서 이제 렌즈로 포착을 합니다. 그래서 저게 사람인지 아닌지를 이제 뭐 얼굴이 있고 팔다리가 있고 뛰는 모습이다, 움직이는 거 다 잡아내고 저건 사람이다. 그리고 죽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건 또 열감지가 또 딱 잡아냅니다. 그래서 그쵸. 사람이면 열이 있어야 되고 사람의 모습을 갖춰야 되고 저건 산 사람이니까 쏴야지. 그리고 딱 잡아놓으면요. 어디로 도망갈 수가 못 빠져나가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인지되는 순간 따라가서 바로, 자기가 최적의 그 포지션에 왔을 때 쏩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무기로서는 인간적이지 못하죠. 그렇죠. 그냥 뭐 도망가고 이런 게 없는 거네요. 그러니까 특히 그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허허벌판에서 싸우는데 북한 군인이 초장에 많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게 그거에 대한 훈련이 안 돼 있었고 그걸 잘 모르는 거죠. 사실 드론 기술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 군인한테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게 많습니다. 어떻게 활용하는지. 근데 이 기술에 팔란티어 기술이 들어가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팔란티어 기술은 다 베이스로 다 깔려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하고 저는 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은 이미 이겨놓고 하는 전쟁이나 마찬가지다라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그럼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다 보고 그 다음에 아이언돔 뭐 골드돔이라는 건 있지도 않아요. 사실은 그냥 아이언돔이 뭐 유튜브나 뭐 이런 데에서 그냥 뭐 사람들이 얘기하기 좋아서 그냥 골드돔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골드돔이라는 건 없고 아이언돔이 뭐냐면은 공중에서 미사일이 떨어지기 전에 공중에서 이제 폭파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공중에서 폭파시키는 게 아마 이스라엘은 앞으로 한 2주 정도 더 버티면은 이제 뚫리는데 이 이란이 어느 정도의 미사일을 갖고 있는지 아직 잘 모르기 때문에 그거의 변수는 좀 있기는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지금 폭격기가 뭐 F-35, F-15 뭐 이런 것들이 가서 이제 폭격을 했어. 아마 F-15가 가서 폭격했을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 F-35 같은 경우에는 3,000km 정도가 이제 맥시멈인데 작전 수행할 수 있는 그 키로 수가 얼마 남지 않았을 겁니다. 이스라엘에서 이란까지 가고 다시 또 돌아가야 되니까. F-15 같은 경우에는 연료 탱크가 조금 더 커요. 그래서 한 5,000km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와서 폭격을 하고 이제 돌아갈 수 있는 정도 되는데 200대가 와서 쏟아붓고 간 거 아니겠어요? 그 미사일이 아니라. 근데 그걸 왜 못 막았느냐? 방공 시스템의 대부분이 그 레이더나 그 감지하는 시스템이 거의 다 중국제였습니다. 그래서 중국제가 이제 뚫렸다. 그래서 지금 이란이 망하면 중국은 뭐 엄청난 희생이 될 거예요. 첫째, 뭐 때문에 그러냐? 그 유가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름을 못 받죠. 기름을 뭐 싼 가격에 뭐 공급을 못 받으니까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지금 미국이 쩔쩔매는 것 중에 하나가 너무 싸게 만들기 때문인데 그게 전부
원유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것들이 많거든요. 플라스틱 종류나 뭐 아스팔트나 이게 전부 다 원유에서 나오는 것들인데 그런 것들을 다 감안을 했을 때 이란이 망하게 됐을 때 이란이 레짐 체인지라고 그러죠. 그 국가의 움직이는 시스템 자체가 바뀌었을 때에 중국이 받을 타격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은 상당히 우리가 계산할 게 많습니다. 맞아요. 네. 맞아요. 근데 어쨌든 지금 팔란티어의 영향력이 이제 상당히 커지고 있다라는 걸 또 이제 이번 전쟁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 결국에는 지금 팔란티어의 시작은 뭐 CIA에서부터 뭐 시작됐다는 네, 얘기가 있고 또 최근에는 이제 다음 주에 있을 이제 나토 회의도 있는데 이게 지금 이러다 보면 팔란티어의 그 시스템을 도입하고 싶은 나라들이 굉장히 많아질 것 같아요. 저도요 뭐 이러면서 이제 가가지고 우리나라 육군도 막 가서 한다는 얘기도 있고 막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어떤 식으로 확산이 될까요? 그 팔란티어 저는 뭐 자신 있는 게 우리나라도 팔란티어에 비슷한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다. 우리나라 그 복잡한 민원 처리도 만들었는데 그거 뭐 그렇게 어려울 건 사실 없습니다. 기본적인 틀만 이렇게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온탈러지의 기본적인 생각과 그다음에 데이터를 어떻게 게더링하고 어느 펑션에다 내가 묶을 것인가만 결정이 되면 하나씩 빌드업해가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국방부 그 피터 틸이라는 친구가 그 팔란티어를 어떻게 시작했느냐 하면은 그 9.11 사태 2001년 9월 11일 그 쌍둥이 빌딩이 폭파됨으로써 경악을 금치 못했죠. 우리가 왜 이걸 못 막았을까? 그쵸. 그래서 CIA랑 얘기를 하다가 우리가 저 펀드를 만들어 줄 테니까 시작해 보지 않겠느냐. 거기서부터 시작한 거거든요. 그래서 국방부터 시작한 건 맞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감청이나 도청이나 SNS 이런 것들을 가지고 데이터를 만들어 나가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이제 점점 좁혀 들어가고 지금 현재 보면 굉장히 큰 건데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큰 건 아니었었죠. 맞아요. 그러니까 좁혀 들어가서 그것만 지금 하려고 그랬으니까 우리나라도 그런 방법으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국방에 제일 먼저 어플라이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 국방에 쓰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고담이라고 그러고 그쵸. 기업에서 쓰는 거는 이제 파운더리라고 그러는데 고담이라는 뜻은 어디서 온 거냐면은 그 뉴욕을 옛날어로 고담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쌍둥이 빌딩이 뉴욕에 있었기 때문에 그거에서 착안을 해서 이거 고담이라고 얘기해야 되겠다는 얘기가 나온 거고 뭐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하여간 FBI, CIA가 필요한 것들을 좁혀서 그 단어들을 조합하니까 그리고 돈의 흐름 이런 것들을 잡아내니까 이건 마약에서 흐른 돈이다 아니면 뭐 폭탄을 가진 사람들이 폭탄 제조를 위해서 돈을 움직인 거다 하는 것들을 다 찾아낼 수 있는 거죠. 네네네.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쓰느냐, 국가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틀려지긴 하겠지만 그러한 장치를 잘 만들고 쓰면은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국방 쪽부터 좀 쓰는 거를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거는 뭐 팔란티어를 써야 되는 게 맞는 게 아니라 우리 자주적으로 써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나는 이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팔란티어에 대해서 이제 뭐 한 가지만 좀 더 질문을 드리면 교수님께서는 이 팔란티어라는 회사를 어떻게 정의하시고 이 회사가 이제 얼마나 더 커질 수 있다고 좀 보시는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해요. 주식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이 투자하시는 분들이 궁금해하니까요. 네. 저는 팔란티어 지금 시작이라고 봅니다. 시작이다. 네. 왜요? 아직 멀었습니다. 왜냐하면 미래의 지수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 지수를 보고 뭐 한 40만 되면 투자해도 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얘네들 지수가 한 84 정도 될 겁니다. 투자할 수 있는 미래 지향성이. 네네네네. 그러면 그걸 보고 지금 아직도 가야 될 길은 더 남았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네네네. 배경준 네가 왜 그렇게 얘기해서 나 망했다 이런 소리 안 하셨으면 좋겠고 네네. 저한테 개인적으로 한다 그러면 저는 돈 있으면 계속 산다. 그게 이제 룰 오브 40라고 해가지고 수익성과 그리고 성장성을 동시에 고려한 지표가 그렇죠. 40만 넘어도 괜찮은데 지금 이번에 또 놀라서 84가 됐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보통 그게 이제 성장도 하면서 수익성도 챙긴다라는 것 자체가 갖는 의미가 있어서 그런 건데 그만큼 성장할 수 있는 여력이 되게 많다라고 보시는 거죠. 이 팔란티어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 이렇게 보시면 돼요. 팔란티어는
한번 기업이 됐던 지금 현대중공업에서 지금 쓰고 있고 한국 기업으로는 네. 아마 두산 에너빌리티도 끝난 걸로 저는 알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현대자동차 시작했다는 얘기가 들리고 그다음에 뭐 미국의 굴지 회사들이 거의 다 쓰죠. 왜냐하면은 뭐 나치 같은 데에서도 그 일론 머스크가 한 것도 공무원을 뭐 몇 명을 해고시키겠다 하는 것도 이 팔란티어 툴의 기본이거든요. 네네. 그 중에서 일부만 써도 그렇게 되는데 그 팔란티어가 왜 지금 그렇게 성장성이 있다라고 보냐면 한번 들어간 회사는 나오질 못합니다. 거의. 왜냐하면 데이터를 주기 때문에 데이터를 줘서 계속적으로 프로핏을 내게끔 만들죠. 그렇고 낼 수도 있고요. 네? 그 소프트웨어로. 그러니까 그 현대중공업에서 데이터를 다 줬다. 그러면 처음에는 뭐 재고 관리부터 시작을 하겠지만 그 다음에 이윤을 어떻게 창출하겠는가까지도 이제 들어가야 될 테고 그러면 데이터를 점점 더 주게 되죠. 그러니까 뭐 시큐리티한 데이터 빼놓고는 그 생산에 관한 것들, 생산의 효율에 관한 것들 이런 걸 데이터를 다 분석해야지만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한번 들어간 회사들은 절대로 나가질 않죠. 거의. 나갈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소위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할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경제적 해자거든요. 그러니까 경제적 해자라는 거는 다른 애들이 나 팔란티어 하는 거 하고 싶은데 나도 해가지고 해야지라고 해도 못 빠져나간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데이터 때문인 거고요. 네. 그래서 데이터가 그렇게 중요한 거고 많은 사람들이 10년 전부터 데이터 중요하다 그랬는데 데이터가 왜 중요한지를 잘 몰랐어요. 그때는. 그리고 빅데이터 그러는데 빅데이터의 정의도 잘 모르고 빅데이터나 라지데이터나 똑같은 거 아니야. 그래서 제가 뭐 교수한테 그랬어요. 라지데이터하고 빅데이터하고 틀려. 언제 기회 있으면 그것도 네. 한번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는데 그 여러 가지 것들 중에서 데이터가 중요한 이유는 어떻게 가공해서 어디다 쓸 것인가가 결정이 되면은 이거는 거의 폭발적인 파워를 갖고 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 언제 기회 있으면 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일론 머스크가 궁극적으로 하려고 그러는 건 무엇이냐. 세상의 모든 데이터를 자기 손아귀에 다 넣고 싶은 게 일론 머스크가 해야 되는 자기의 사명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이게 이제 시간이 좀 돼가지고 저희가 이게 그 팔란티어 이야기를 좀 하다가 테슬라 이야기도 하려고 그러는데 시간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서 약간 예고편 느낌으로 한번 조금만 더 이야기를 해볼까요? 그 교수님께서 이제 다른 채널에서도 일론 머스크에 대한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하셨고 많은 분들이 아마 백영규 교수님 그러면 일론 머스크 전문가 이렇게 아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뭐 짧게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을 교수님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 네. 일론 머스크가 하는 것들이 거의 미래지향적이라고 보는 거고 미래 산업에 아주 맞닿 있기 때문에 저는 일론 머스크를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생각, 사상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보면은 알 수 있는데 제 눈에 보이는 거는 데이터를 게더링한다, 데이터를 전체 다 모은다. 그랬을 때의 모든 제국이 얘기하신 대로 이제 형성이 되는 건데. 그 제국이 형성되는 과정 중에서 데이터를 가장 많이 모을 수 있는 게 저는 셀룰러폰이라고 봐요. 셀룰러폰. 그 핸드폰을 가지고 데이터가 제일 많이 왕성하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셀룰러폰을 꼭 테슬라 셀룰러폰을 세상에 뿌릴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셀룰러폰이 나올 수밖에 없는 체계고 그게 왜 그러냐면은 스타링크랑 연결돼 있고 스타링크랑 연결돼 있으면은 6G를 쓸 수 있는 거고 6G는 1테라헤르츠 정도 또 1테라 bps 정도의 스피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뭐 직진성은 있어도 힘 밴드는 좀 적은 그 힘성은 좀 적은 건데 땅에 내려와서는 타워 시스템으로 5G랑 연결될 수는 있어도 예를 들어서 그 새틀라이트과 비행기 안에서 쓰는 카톡이나 유튜브는 충분히 우리가 6G에서는 할 수 있다. 그렇기 위해서 이 셀룰러폰에서 여러 가지 왔다 갔다 하는 데이터들을 아마 수집을 해서 모든 것에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셀룰러폰을 여러 차례 얘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그러니까 테슬라가 혹은 뭐 누가 어떤 그 데이터를 모으기 위해서
셀룰러 폰을 할 거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사실은 이제 그 아까 말씀하실 때 온 바디로 네. 넘어가야 된다고 얘기해서 사실 이게 과연 AI 시대에 우리에게 맞는 디바이스가 모바일일 것인가 이런 고민이 좀 있지 않나요? 이게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네. 그런데 지금 현재로는 모바일 폰이 가장 데이터를 잘 모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이거로 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게 트렌드가 이제 바뀌게 되면 그쪽으로 옮겨가겠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게 옮길 텐데 이거 갖고 투자를 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는 거는 좀 기우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옮길 수 있고 일단 디지타이즈 돼서 데이터가 모여지기 시작하면은 그 다음에 옮기는 건 쉽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전산학자들이 주로 생각을 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디지타이즈 하는 게 국가적으로도 가장 중요한 것들이다. 그런 거 보면은 이제 일론 머스크가 X를 무리하게 인수한다든지 뭐 XAI를 진짜 엄청난 속도로 이제 발전시키다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 다 연결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그 접점은 최 끝단에는 데이터라는 게 있다는 그렇죠. 거네요. 네. 그거를 어떻게 빨리 프로세싱을 해서 인간이 필요한 대로 쓸 수 있도록 만들 것인가. 그거를 제일 많이 모으고 있는 사람이 파워는 한계가 있어요. 트럼프 같은 경우에도 4년 후에는 관둬야 되는 거고, 그쵸. 뭐 우리나라 대통령 5년 후에 관둬야 되는 거고, 네. 뭐 그 전에 관둘 수도 있겠죠. 윤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 전에 관뒀으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그런 것들보다도 더 길게 본다고 그러면 데이터 수집이다. 그러니까 데이터는 그 아들인 X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 아이템이기도 하고 세계에 재패할 수 있는 하나의 소스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절대로 그걸 놓치지 않을 거다 하는 생각을 하는 거고. 네네.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우리는 데이터가 걔네들 다 하게 되면 우리는 할 게 없잖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항상 할 게 있고 우리는 그 중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작전을 짜기 시작해야 됩니다. 저는 제 머릿속에서는 몇 가지 돌아가고 있는 건 있어요. 국가를 위해서 이거는 꼭 해야 된다. 국가를 위해서. 사실 우리나라에 지금 여러 가지로 관점에서 굉장히 좀 중요한 기점에 있는 것 같아요. 뭐 미국과 중국의 관계도 그렇고 오늘 얘기했던 이스라엘에서 전쟁이 진행되는 과정에 그 뒤에 엄청난 영향을 주고 있는 팔란티어도 그렇고요. 굉장히 진짜 빨리 변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런 지혜를 모을 때 이제 교수님의 의견도 많이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교수님 오늘 사실은 저희가 좀 하려고 했던 얘기가 다 많이 뭐 못한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렇긴 한데 교수님께서 이제 가지고 있고 평소에 가지고 있던 얘기는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채널 처음 나와주셨으니까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뭐 좀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떤 얘기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이호석 아카데미를 통해서 얻는 인사이트도 꽤 됩니다. 그리고 또 네. 제가 또 좋아하는 분이기도 하고 그래서 모니터링을 하면서 이거를 집어넣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그거는 다시 설명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네네. 라고 얘기하는 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호석 아카데미를 애청하시는 분들께 많이 접촉을 하셔서 좋은 아이템 많이 가져가시고 많이 배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교수님 나와주셔가지고 또 큰 힘이 되는 것 같고요. 또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